여러분, 흔히 똑똑하면 인생에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책, 지능의 역설은요, 바로 그 생각에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지금부터 그 도발적인 주장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우리 대부분은 IQ가 높으면 당연히 더 좋은 직업, 더 나은 삶 이런 걸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주 만약에 이 생각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이 책의 저자 가나자와 사토시가 던지는 첫 문장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서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요? 오늘 저희가 그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똑똑한 사람이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 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바로 사바나 원칙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바나 원칙,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뇌가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의 환경에 맞춰서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는 아직도 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최신형 컴퓨터에다가 수십 년 된 옛날 운영체제를 깔아서 돌리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충돌이 생기겠죠? 이거 아주 딱 맞는 예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님들 시대에는 눈앞에 사람이 보이면 그건 무조건 진짜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면요. 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진짜 친구인가?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드라마 주인공 때문에 울고 웃고 그렇게 과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노그래피 같은 것도 우리 뇌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진화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자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석기 시대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그냥 프로그래밍된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이미지를 진짜 짝짓기 상대로 착각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우리 뇌가 이렇게 옛날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이 능력은 왜 필요했던 걸까요? 왜 진화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이 말하는 역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자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능은요, 친구 사귀기나 맹수 피하기처럼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일들을 처리하려고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 투자나 과학 이론처럼 진화의 역사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완전히 새롭고 추상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별히 발달한 능력이라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자,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상하고 낯선 선택들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거나 무신론자거나 전역형 인간인 것 이런 것들이요. 아니 도대체 이런 것들이 IQ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봤을 땐 아주 부자연스러운 선택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오랜 본능을 거슬러야 하잖아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게 추상적인 사고 능력, 즉 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드디어 이 책의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지능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 말이죠. 자, 여러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표는 뭘까요? 네, 바로 번식입니다. 후손을 남기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고 진화의 엔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지능의 역설이 정점을 찍는 부분입니다. 책의 데이터를 보면요. 여성의 지능이 높을수록 아이를 더 적게 낳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지능이라는 능력이 오히려 생물학적인 성공의 유일한 목표인 번식에 대한 욕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생존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게임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책은 말합니다. IQ는 어떤 대단한 미덕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자는 지능을 인간의 가치와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능은 그냥 키나 몸무게처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특징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당연히 행복이나 지혜와 같은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만약 IQ가 성공적인 삶의 전부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건 높은 IQ 점수인가요? 아니면 삶의 여러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 지혜 자체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